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3차 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이란 것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표시 형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엑셀 실행하시고 자, 화면 열리셨으면 자, 저희가 위쪽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탭 메뉴 안에 있는 그룹이 있어요. 자, 이 표시 형식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룹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조그만 표시 형식 단추가 있죠. 자, 이거 눌러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표시 형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재고 관리하는 품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품목이 하나 있고 거기에 단가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A 품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가가 1,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는 5개. 자, 그럼 금액이 정해지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엑셀에서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수식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등호 표시 는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수식이 입력되어진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계산은 앞에 있는 단가에다가 곱하기는 별표예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개수 찍으면 단가의 개수를 곱하면 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B 품목 같은 경우에 단가가 500원이에요. 자, 그런데 개수는 20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식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는 입력되어진 자료가 수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등호 표시 는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자, 는 시작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단가 곱하기 개수 하고 엔터 치시면 계산되어진 결과값이 셀에 나타나죠.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면 수식이 계산되어진 결과값이 셀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보기 좋게 하려고요. 자, 이거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기 좋게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 형식 가가지고요. 쉼표 스타일 딱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서 읽기가 편하죠. 자, 여기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쉼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읽기 편하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죠. 자, 데이터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자, 데이터에는 그냥 1,000원 그대로 있고 쉼표 같은 거 안 찍혀 있죠. 하지만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표에서 개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5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는 품목별로 단위를 좀 붙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위가 개인 경우도 있고 단위가 킬로그램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5개라고 해서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5, 5 뒤에다가 개라고 해서 단위를 붙이게 되면 이제 여기 금액 보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죠. 자, 저는 처음에는 계산이 잘 되었었는데 이 개수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붙였는데 그때부터는 에러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그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여기 입력되어진 자료를 보면 문자로 입력이 되어졌죠. 개라고 하는 게 문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문자를 입력해 버리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은 숫자로 계산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표식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표시 형식은 원본 데이터를 바꾸지 않고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가상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저희가 단위 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선택하시고 중요한 단축키 있다고 그랬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 꺼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 자, 입력되어진 자료 뒷부분에다가 제가 붙임말을 붙이고 싶으면 다운표 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보시게 되면 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자, 확인 단추 누르고 자료를 보시면 20개라고 해서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금액을 보시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계산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0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료는 20이라고 되어 있죠. 즉 원본 데이터는 변하지 않으면서 보이기는 문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상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보이기에만 달리 보이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표시 형식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표시 형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윗부분 표시 형식에서 리스트 목록을 딱 눌러보시게 되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한 서식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자, 두 번째로 숫자가 있네요. 자,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숫자 클릭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대화 상자 꺼내놓고 확인할게요. 자, 자료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뜨죠. 자, 여기에서 숫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형식을 지정할 수 있냐면 입력되어진 자료에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미리 설정해 놓은 값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골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었으면 여기 보세요. 미리 보기 보시게 되면 구분제 안 들어가죠. 하지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읽기 편하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거고, 소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건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릿수를 올려주시게 되면 소수점 밑으로 몇 자리를 표현할 건가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두 자리라고 했는데 자, 적용하고 확인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하고 나오면 자, 여기 보시면 단가가 1000원하고 점 00 해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 붙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표시 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단추로 뽑아놨어요. 자, 먼저 자릿수 줄임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가 줄어들죠.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는 것은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자릿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안 쓰면 정수형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서 자, 다음으로 통화 볼게요. 통화 보시면 숫자하고 사용하는 게 똑같죠? 대신에 앞에 여기 기호가 붙습니다. 기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원도 있고 달러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면 앞에 원 표시가 붙죠. 자, 다시 대화 상자 꺼내시고 컨트롤 1번. 자, 이번에는 회계가 있네요. 회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릿수와 원표시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또 원표시 기호가 들어갔죠? 자, 회계하고 숫자하고 통화하고 세 개가 비슷비슷해요. 자,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것은 통화로 주시고 위에 있는 것은 회계로 줬어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숫자 바로 앞에 기호가 붙고 회계는 셀의 맨 왼쪽 벽에 붙여서 나오죠. 자, 그리고 회계하고 통화하고의 차이점을 하나를 더 볼게요. 자, 0이 들어왔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0 찍고 0 찍고 두 개의 셀에, 자, 여기 첫 번째 거에는 제가 통화로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에 가서는 회계로 줘볼게요. 자, 회계 주시면, 자, 여기 0이 표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통화와 회계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 다시 한번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꺼내시고, 자,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이 있네요.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날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자, 자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입력해 볼게요. 2023년 10월 21일. 자, 저희가 비교해 볼 목적으로 두 개를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날짜를 입력할 건데 위에 표시 형식을 보시게 되면 간단한 날짜와 자세한 날짜가 있죠. 간단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력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세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일이 따라 붙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죠. 하지만 자, 여기 위에 거 선택하시고 여기 수식 입력 줄에 입력되어진 자료를 보시면 10월 21일, 밑에 있는 것도 클릭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10월 21일 똑같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 형식은 원본 자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자료는 그대로 있는데 보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보이기에만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를 좀 더 저희가 자세히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꺼내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 범주를 보시면 형식 부분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자, 여기에 한자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월과 일만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 고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형식이 바뀌죠. 자, 그리고 날짜 보시면 자료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시간도 한번 볼게요. 자, 시간 입력해 볼게요. 17시 40분 하고 엔터 치시면 5시 40분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위에 자료를 보시면 5시 40분 PM이라고 나오죠. 오후 5시 40분.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하나 복사해서 아랫부분 비교해서 볼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꺼내시고, 자, 여기 범주 부분에서 시간 카테고리 눌러보시면, 자,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오후라고 쓰여 있는 거, 요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하고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하면 오후 5시 40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죠. 하지만 자료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자료를 입력을 할 때 여기 백분율을 사용하려고 하면 백분율은 입력되어진 자료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1을 기준으로 100%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1을 입력하신 다음에 위에 백분율 표시 퍼센트를 누르시게 되면 100%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35%를 하고 싶다 그러면 0.35 입력을 해놓고 입력되어진 자료에 백분율 표시를 눌러주면 35%. 자, 그런데 35%, 100% 이것까지는 쉽지만 뒤에 이제 뭐 좀 몇 퍼센트가 막 35.45%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붙게 되면 이거 계산하기가 점점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에는
다른 것들은 표시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이 백분율 표시하는 것은 그냥 수치 입력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45.25% 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그 퍼센트가 바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위에 보세요. 45.25% 그대로 입력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걸 0.4525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백분율 표시 누르면 4.25% 똑같죠. 자, 위에도 45.25%, 아래도 45.25%. 그런데 밑에 거는 표현 방식이 틀린데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소수점이 없으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두 자리로 늘려주시면 표현 방식이 똑같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백분율만큼은 저희가 표시 형식을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력할 때 바로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입력하시는 게 좀 편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여유가 있는 빈 공간에다가 분수를 입력할 건데 1/4 해서 4분의 1을 입력을 하면 4분의 1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슬래시 기호가 날짜를 입력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자, 엔터 쳐보면 1월 4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로 입력을 하려면 현재 이 셀에 표시 형식을 분수로 지정을 하시면, 자, 이제 1/4 입력하면 그대로 분수로 되죠. 그래서 분수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렇게 셀 서식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시려고 그러면 번거롭죠.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 바로 하시려고 그러면 0 치시고 그 다음에 1/4 입력하면 바로 분수가 입력이 돼요. 자, 이거 자료 선택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0.25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셀 서식 주고 자료 입력한 것도 0.25 나와 있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 형식이 어떤 거며 왜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는 0과 샵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0과 샵을 왜 쓰는지. 자, 빈 셀에 똑같이 0을 두 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위에 있는 애에다가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가가지고, 자, 제가 샵을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보세요. 숫자 0이 안 보이죠? 그런데 수식 입력줄 보시면 0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보이지는 않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0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 꺼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 자, 형식에다가 0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 확인 눌러보시면 0이 그대로 표현되죠. 자, 수식 입력줄 보시면 0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0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0이 찍히는 거고, 샵으로 표현하면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의 의미와 샵의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미리 보기 설정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쓰여 있는데, 자, 이 0이나 샵이 한 개가 자릿수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이나 샵은 개수 하나가 자릿수 하나예요.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릿수는 1, 10, 100, 1000 해가지고, 자, 지금 1000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4자리를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호 하나에 자릿수 하나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수치 자료를 집어넣고, 자, 한번 표시 형식을 지정해 볼게요. 자, 제가 자료값을 5000을 입력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셀 서식 꺼내시고 사용자 지정 가셔서, 자, 제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를 읽기 편하게 구분자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 하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했더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갔죠. 자, 여기 수치 데이터를 5천이 아니라 100만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그러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면 그 윗단계는 자동으로 구분자가 붙는 거예요. 100만 표현하려고 자릿수를 6개를 찍어가지고 표시 형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쉼표 하나가 들어가면 구분자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단위가 큰 경우에 뒤에 공 3개를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100만 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 공 3개를 지우고 단위를 1000으로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단위를 추격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입력할게요. 50만. 자, 50만을 입력을 하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먼저 자릿수를 넣으려고 그러면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입력했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자릿수를 공 3개를 지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 3개를 지우면 공 3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따옴표 치고 붙임말 1000원이라고 붙이면 공 3개 지워지고 숫자를 축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기본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만, 10만 해서 5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공을 6개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뒤에 쉼표를 2개를 붙이고 해당하는 단위를 다른 걸로 바꿔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쉼표 뒤로 0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시게 되면 공 3개가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형식대로 표현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날짜를 입력하거나 시간을 입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에는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쓰시더라도 여기 범주 있죠? 범주를 한번 거쳤다 오시면 입력이 좀 수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날짜에 가서 제가 쓰고자 하는 날짜 형식과 유사한 걸 먼저 고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딱 넘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형식이 미리 입력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번엔 날짜와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기호는 여기 보세요. YMD. 자, 이 YMD라고 하는 것은 연, 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를 year의 Y, month의 M, day의 D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Y가 4자리면 연도를 4자리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YY 해서 2자리로 표현하면 연도도 2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M으로 돼 있으면 월이 2자리로 표현이 되지만 M으로 해놓게 되면 월은 1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D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일에서 9일까지는 숫자가 1자리죠. 그래서 D로 해놓으면 1자리는 그냥 쓰이고 DD라고 되어 있으면 2자리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취소하고 나가서 자, 날짜 표시 형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빈 공간에다가 2023년 07월 09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표현되어 있기는 7월과 9월은 숫자 한 자리로 표현하지만 자릿수 때문에 2개가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꺼내시고 자, 날짜에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가서 보시면
YYYY MMDD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이거를 연도는 2개로 표현하고 월은 하나로, 일도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23년 7월 9일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릿수를 하나로 표현하죠. 자,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복사해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거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고 들어왔어요. 자, 저는 이번에는 자, 여기 두 자리로 되어 있는 이 뒷부분에다가 붙임말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따옴표 치고 년, 그 다음에 월 뒤에다가도 따옴표 치고 월이라고 쓰고 뒤에 일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23년 7월 9일 해가지고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날짜를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고 싶은 날짜는 연도는 Y, 월은 M, 일은 D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간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H는 시간, M은 분, S는 초예요. 그래서 C분초를 HMS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0과 샵의 의미, 자, 그리고 날짜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단어의 첫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해서 표현 방식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두실 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뭔지 알겠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길게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0은 뭐고 샵은 뭐다는 걸 알았는데 0이 자릿수 하나다까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 알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지금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또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죠. 자, 쭉 가다 보면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 마지막은 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구분자 세미콜론을 통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 0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그룹은 양수일 때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그룹은 음수일 때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 그룹은 0이 들어왔을 때 표현하는 방법, 네 번째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두 개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수와 음수 두 가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 괄호 표시는 조건을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 빈 셀에다가 금방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자료를 입력해 볼게요. 자,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가셔서 자, 여기 이 셀에 표시 형식을 줄 건데,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수가 들어오면 파란색, 음수가 들어오면 빨강색, 0이 들어오면 검정색,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오면 뒤에다가 님자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양수가 들어오는 형식부터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조건을 줄 때는 대괄호 표시 친 다음에 파랑 입력하고, 자, 양수가 들어오면 그냥 자릿수 그대로 쓰라고요. 샵, 콤마, 샵,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끝났다고 알려주시고, 자, 두 번째로 음수가 들어올 때는 빨강으로 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대괄호 치시고 빨강. 자, 그런 다음에 음수가 들어오면 샵, 콤마, 샵,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구분하시고, 자, 0이 들어올 때는 그대로 0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그래서 0이 들어오면 0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기본값이니까 그냥 쓰시고,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들어오면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자 그랬죠. 자, 여기서 골뱅이 치시면 이 S 골뱅이는 문자가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뒤에다가 다운표 치시고 붙임말 님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구분자 끊고, 여기 구분자 끊고, 구분자 끊어서 양수가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음수가 들어오면 빨강색으로, 0이 들어오면 그냥 찍고, 문자가 들어오면 그 입력되어진 문자에 붙임말로 님자를 붙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고, 자, 저희가 여기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100을 입력해 볼게요. 100. 그랬더니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음수로 300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00 넣으면 자, 빨강색으로 300 나오죠. 자, 0 찍어볼까요? 0 쓰면 그대로 0 나오죠. 자,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 한번 입력해 볼게요. 홍길동 하고 엔터 치시면 뒤에 님자가 붙죠. 자, 이렇게 하나의 셀에 여러 가지 형식을 한 번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양음용 텍스트예요. 이거 몇 번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발음하시면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양음용 텍스트.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음수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500 넣으면 빨강색으로 500 나오는데, 아, 우리야 지금 빨강색이 음수다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호를 붙이고 싶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 컨트롤 1번 누르고 다시 들어가서, 자, 빨강에 기호를 붙이고 싶으면, 자, 여기 붙이고 싶은 기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요. 빼기 표시. 자, 여기다가 제가 빼기 표시를 더 붙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고 나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양, 영, 텍스트.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수일 때 세미콜론 구분자, 음수일 때 세미콜론 구분자, 0일 때 세미콜론 구분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구나 하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신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표시 형식이 뭔지, 왜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표시 형식은 원본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보이게만 그렇게 하는 가상으로 보이는 자료라 그랬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는 샵하고 0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샵하고 0의 의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샵이나 0의 기호 하나가 자릿수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표현할 때 양, 영, 텍스트 해서 4개를 구분자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호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